자, 안녕하세요. 오늘 미니 테스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니 테스트 독해 연습 2강의 12번이고요. 어법 문제지만 질문수가 9줄 정도 되니까 순서, 삽입, 빈칸 생각해서 공부해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언제나 그 순서나 문장 삽입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면 노비스라는 단어가 초보자라는 뜻이거든요. 초보자 상담자들은 그 다음에 어떤 상담자냐면 활동적인 듣기 기술을 배우는 상담가는 종종 생각하죠. 목적어, 목적격보. 그래서 이때 find는 오형식이고 이때 오형식 find는 생각한다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침묵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우리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환경에서 다시 말하면 실제로 그 침묵 자체를 굉장히 많이 어렵게 생각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초보자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내가 초보자인 걸 티내지 않을까, 왠지 이 분위기가 서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초보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소리죠.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명령문이에요. 생각해 봐봐.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하지만 명사절. 자, 우리 활동적인 듣기 환경에서 너희 고객은 처리하고 있을지도 몰라. 몇몇 어려운 감정을 또는 고군분투하고 있을지도 몰라. 알기 위해서 올바른 단어를.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가 초보자는 실제로 침묵을 어렵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침묵이 왜 필요하냐면 고객 자체가 실제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라. 이런 얘기겠죠. 자, 너희 고객은 may need space to stop. 멈출 필요가 있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자, when you are a novice. 자, 네가 초보자라면 short silence, 자, 잠시의 찰나의 침묵이 feels very long, 매우 길게 느껴지겠죠. 자, 그리고 it is unlikely to feel as long to the clients as it does to you. 너에게 그런 것만큼 고객에게도 이제 고객에게도 그 침묵이 길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unlikely는 뭐뭐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너는 침묵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너의 고객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럴 때 점프인 하고 싶겠죠. 요 단어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초보 상담가는 침묵을 어렵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고객은 침묵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네가 이제 점프인 하고 싶겠지만 보통은 질문과 함께 점프인 하고 싶습니다.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 다음에 which two client can feel like an illusion on their thoughts. intrusion 요 단어 외워주세요. 그래서 고객은 그거를 뭐라고 생각한다고? 침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야. 침묵과 편안해질. 요게 이 문장의 주제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제는 실제로 침묵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침묵에 대해서 침묵을 편안하게 느낄 그런 필요성이 있더라. 그래서 너 스스로를 믿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침묵을 깨야 한다면 요 마지막 부분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침묵을 깨야 한다면 그러면 좋은 방법은 바로 요거더라. 반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반영으로 질문을 해라. 다시 말하면 상담자가 했던 말을 한번 내가 반복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거 기억해 주시고 점프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침해 기억해 주고 마지막에 반영으로 질문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자, food politics. 그래서 음식 정책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더라. 요거 첫째 줄 기억해 주세요. 자, 음식 정책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기억해 주고 누구 기억하냐면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유명한 케이크 에이라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케이크를 먹어라. 빵이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실제로 음식에 부과된 가격이나 세금 때문에 결국에는 뭘 자아냈냐면 자아내자죠. 그 다음에 리볼트가 폭동이에요. 폭동을 자아낸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음식 정책이 새롭지 않다라는 말을 기억하면
그다음에 마리 앙뚜와네트가 케이크를 먹어라라고 했던 말 기억해주고 왜 케이크를 먹어라, 왜 폭동이 일어났나라고 생각해보면 음식의 가격이나 세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1단락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긴 위쪽은 실제로 문장의 주제문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유럽에서 21세기에 음식 정책은 향하시죠. Not A, but B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부족함이나 정의 때문에 음식 정책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생기냐면 아이덴티티, 다시 말하면 정체성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문장의 주제문이에요. 다시 옛날에는 음식 정책이 왜 생겼냐면 이 폭동 때문에. 그치? 다시 말하면 폭동이 왜 생겼냐면 음식이 없고 뭔가 종이로움 때문에 음식에 대한 폭동이 일어났다면 지금 이제 음식 정책은 뭐를 향하는 거냐면 정체성을 향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서 나온 게 바로 더 슬로우 푸드 무브먼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만 읽어보면 디스 무브먼트가 나오거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더 슬로우 푸드 무브먼트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만 기억하자면 음식 정책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케이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거는 폭동 때문에. 근데 그 폭동이 일어난 거는 음식의 부족이나 뭐 부조리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지만 지금의 음식 정책은 실제로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슬로우 푸드 무브먼트의 주된 이제 전략은 보호하는 거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뭐를 다양하고 지역 전통을, 그렇지. 그래서 장인의 음식 생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요때 더 슬로우 푸드 무브먼트는 지역 음식을 사자.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음식을 살리자. 계속해서 이런 말이 반복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 슬로우 푸드 무브먼트, 디스 무브먼트, 더 슬로우 푸드 무브먼트 요렇게 외우면 아마 무난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게 빙하 문제이기 때문에 빙하 문제로는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주제 문제로는 연계 안 되고 나오면 만약에 어휘 문제로 나온다면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말 반복이에요. 지역 음식을 사자, 지역 음식을 살리자. 그래서 그 느낌만 생각해서 문제 풀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가고 이 강의 10번, 17번. 자, 많은 물 마시기는 어떤 물이냐면 사람들이 다른 동물이 하는 does not reduce 줄여주진 않아요. 뭐를? water deficit, 물의 결핍을 또는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물 부족을 줄여주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자, 사람이 또는 다른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물 부족을 줄여주진 않더라. 예를 들어서 양은, 쥐가 마시는 양은 달려 있어요. 뭐에? 하루의 시간에. 떨어지면서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디펜던트를. 언제 물이 필요로 한지와는 독립되면서 요 단어 첫 번째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마신다라는 느낌보다는 물이 필요한 것과는 상관없이 쥐는 하루 동안에 물을 마시더라. 그것도 낮 동안에. 자, 쥐는 50%의 그들의 음식을 먹는 하루 동안에, 낮 동안이죠. 25%의 물을 마십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쥐는 맛있죠. 대부분의 물을 밤에. 비록 목이 안 마를지라도 음식을 그때 안 먹지만 대부분의 물을 저녁 때 마셔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 let's consider an example. You may 랄랄랄라 여기까지 고려해 봅시다. 예를 어떤 예냐면 네가 연관시킬지도 모르는 좀 더 직접적으로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내용이 쥐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쥐는 조금만 정리하자면 밥 먹을 때 물을 25% 먹어. 그리고 저녁 때 나머지 물을 다 마시는 거야. 밥을 안 먹는데. 자, 그다음에 사람의 경우 볼까요? 만약에 네가 기록을 한다면 보게 되겠죠. 명사절 때 너가 대부분의 물을 마십니다. 밥 먹는 동안에.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대조 동사일지도 모르죠. 네가 필요해. 물이 첫 번째 소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물을 마시는 첫 번째 이유 밥 먹는 동안에 음식 소화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음식이 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쥐는 밥 먹으면서 25%의 물을 섭취하고 저녁 때 나머지 물을 섭취하는 반면에 자, 인간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는 동안에 물을 마십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 물을 마시는 첫 번째 이유는 소화를 위해서, 두 번째가 짜기 때문에. 됐죠? 자, 두 가지 이유 나왔지? 하지만 부분적으로 옳다.
이때 correct라는 단어 외워주세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식사 동안에 물을 마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지만 그 두가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완벽하게 정답은 아니더라. 너는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밥 먹고 나서도. 자, 네가 밥 먹는 동안에 물을 마시면 너는 기대하지요. 필요를 물에 대한. 그리고 요 단어 기억해주고 이점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가능한 물. 뭐 하기 위해서? 부족을 막기 위해서. 동물들도 마시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죠.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실제로 필요하기 전에. 요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인간과 동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필요하기 전에 물을 마신다. 그래서 수분 부족이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하세요. 우물을 뭐 하기 전에? 목마르기 전에.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속담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아마 무난하게 될 거예요. 다시 쥐 나오고 사람 나오고 사람이 물을 마시는 두 가지 이유. 소화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 짜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 이유는 완벽하게 옳은 것은 아니더라. 그렇지? 그러면서 필요하기 전에 물을 마신다라는 속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강의 19번. 자, 만진다라는 감정은, 느낌은 요인 중에 하나. 어떤 요인이냐면 예방하는, 사람이 확신하는, 진실을 확신하는 예방법 중에 하나. 그다음 어떤 진실이냐면 자,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게 나타나는 내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동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물을 인지할 때 보고, 듣고, 맛을 보잖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요거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B가 1번이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가 듣는다면 누군가 말한다면 사형식 누군가에게 대조동사를 그가 봐 책을 뇌로 자 나는 뇌로 책을 봐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반응하겠죠. 야 나는 책을 뇌로 볼 수가 없어. 야 나는 만지고 있잖아 손으로. 이렇게 또는 만약에 네가 우리가 말했다면 우리는 몰라 인지하는지 이 책의 오리지널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물질적인 재료로 밖에서 몰라 라고 말한다면 똑같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봐봐봐 나는 책을 가지고 있잖아 손에 그리고 나는 책의 단단함이 느껴져 그 다음에 that isn't a perception 이것은 인식이 아니라 but 존재야 맞지 물질 세상의 존재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만약에 친구한테 야 나는 책을 내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친구가 뭐라는 야 병신아 책을 어떻게 내로 보니 눈으로 보지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 나는 이 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면 야 바보야 내가 지금 만지고 있잖아 내가 책을 들고 있잖아 나 이 책의 딱딱함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건 존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요때 서치 피플 있지 어리석은 대답을 한 사람이에요. 맞지? 대답을 한 사람은 이해 못하는 사실이 있어. 어쩌면 그저 무시할지도 모르는. 자, 만진다라는 느낌은 또한 발생하죠. 어디에서도? 뇌에서도. 이게 주제야. 만지는 것도 뇌에서 나타나. 실제로 내가 뭔가를 만지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이 필기를 하기 위해서 아이펜슬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펜슬도 실제로 내 손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손이 잡고 있는 거를 뇌로 느끼는 거야. 자, 말하자면 네가 만지면 물건을 너는 느끼죠. 그것이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젖었는지 딱딱한 끈적한지 부드러운지를 뇌로 느끼는 거야. 만지는 것은 뇌의 작동이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만짐은 뇌의 작동이다. 자, 그 효과는 너의 손가락 끝에 있는 온 효과는 전달되죠. 뇌로 전기적인 신호로. 그리고 이 전기적인 신호는 인지됩니다. 뇌에서 뭐로? 터치감으로. 똑같은 말 반복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해야. 만지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만약에 만진다면 거친 표면을 너는 몰라. 표면이 실제로 현실에서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표면이 거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만진 수가 없거든. 거친 표면의 원본은. 자, 지식은
네가 가지고 있는 만짐에 대해서 거친 표면을 만지는 것에 대한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너의 요 기억해 주시고 자극에 대한 내의 해석이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아이펜슬 이걸 만지고 있는데 이 아이펜슬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느껴요. 근데 이 부드러운 거는 내 손이 부드럽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부드럽다고 느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드러움의 정도는 내의 해석이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극에 대한 내의 해석. 그러니까 만지는 것도 내가 작동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내가 표면을 봤을 때 거칠다, 찐득하다, 부드럽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해석하는 거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안 어렵겠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기고, 자, 이때 디스는 바로 쓰고 갈게요. 무장삽입이지만. 얼음이 안정적이지 않는 것, 않은 것을 얘기해요. 자, 몇 년 동안 사람들은 생각했어. 명사절 때. 얼음 녹는 게 압박 아래서, 압력 아래서 유일한 이유다. 뭐에 대한? 미끄러움에 대한. 자, 얼음이 녹기 때문에 1번이에요. 미끄럽다 생각하는 거야. 이제 뭐라고 밝혀졌냐면 더 복잡한 뭔가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것이 얼음이 녹는 게 미끄러운 게 설명하지 않거든. 왜 얼음이 여전히 미끄러운지. 어디에서도 어느 점 아래에서 온도에서도. 그러니까 실제로 얼음이 녹는다라는 말은 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소리잖아. 1, 2, 3도로 올라간다는 소리잖아. 그래도 미끄러우면 그러면 어느 점 아래 0도 이하에 있을 때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가 설명이 안 되잖아. 그치? 또는 자, 압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얼음은 여전히 미끄러워요. 만약에 네가 플랫 슈즈를 신고 있자면 아이스 슈즈가 아니라 자, 그것은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 마찰. 큰 작용하거든. 그 다음에 하지만 that is not the whole story 더 있어. 자, as it doesn't explain 설명하지 않거든.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를. 비록 네가 가만히 서 있는데도. 그래서 현대분석은 세 번째를 얘기해줬죠. 요거 내적인 불안전함, 불안정함. 됐죠. 분자의 부족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얼음이 얼 때 분자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는 물리 시간에 다 배우죠. 그러니까 얼음이 녹기 때문에 미끄럽고, 마찰 때문에 미끄럽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끄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음이 안정적이지 않은 거, 불안정한 게 증명됐죠. 이론에서. 유명한 물리학자인 마이클 파라데. 이때 모든 얼음은 내적으로 얇은 물의 층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얼음이 미끄럽습니다. 뭐 때문에? 표면 층 때문에. 그래서 이때 레이어가 나오죠. 답은 5번. 다시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 녹고 있어서 마찰, 불안정해서. 요 세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가면 되겠죠. 미끄러운 이유는 녹고 있을 때 미끄럽고 마찰 때문에 미끄럽고 그 다음에 물의 층에 표면에 있는 물의 층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지문도 나쁘진 않아요. 요때 extinction이 멸종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소멸로 갈게요. 소멸은 포함하죠. 제거, 긍정적인 보상의 제거. 자, 그러면 요때 긍정적인 보상을 제거할 때 자, 뭔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 단어 보이면 요 첫 번째 줄 보면 여러분들 습관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나쁜 습관. 자, 예를 들어서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다고 칩시다. 자, 손톱을 물어뜯을 때 긍정적인 보상이 생겨요. 마음이 안정이 돼. 집중이 잘 돼.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긍정적인 보상을 제거하잖아. 그럼 야, 누가 손톱 물어뜯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멸종은 나타나죠. 끝. 뭐 할 때? 한 사람이 제거하려고 노력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마음으로써 거부하다요. 보상을 거부함으로써 그 행동이 나타날 때 똑같은 말이잖아. 긍정적인 보상을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제거될 수 있더라. 자, 잘 기억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예입니다. 학생이 늦어, 놓쳐요. 선생님의 보상을, 긍정적인 보상이죠. 맞지? 일찍 옴이라고 생각해주고.
그날 일찍 옴에 대한 선생님의 보상을 놓치는 학생을 생각해 봐봐. 맞지? 자, 그리고 지금 자, 바로 이 거부함으로써 보상을 안 주는 거야. 선생님은 제거할 수 있죠. 만성적인 지각을. 됐죠? 그 다음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 반대죠. 하지만 소멸은 또한 나타나더라. 좋고 바람직한 행동이 보상이 있지 않아도. 그래서 실제로 소멸은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보상이 없어질 때. 그리고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보상이 없을 때도 나타나요. 이 두 개가 약간 틀린 말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안 하기라고 생각해주고, 요거는 착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없다면 착한 행동도 안 하게 된다죠. 자, 그거에 대한 예가 3번입니다. 열심히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어. 하지만 그 학생이 열심히 노력한 게 알라차려지지 않은 거야. 이때 unnoticed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곧 그 학생은 stop working as diligently, 열심히 일하는 것을 멈추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없다면 그 일을 안 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나서 can you imagine,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받는 것을 챕터, 국가, 뭐 미국의 여기서부터 하기를 뭐 없이, 보상 없이, 연애 없이, 그러고 이런 거 없이. 자, 이러한 보상이 없으면 학생은 더 이상 열심히 안 하겠죠. 똑같은 말 반복. 그러니까 이거 파트를 두 개로 나눠. 요렇게까지. 그래서 요게 이 내용이고요. 요 부분이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무난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은 질문이죠. 자, 다음 거. 사람들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얼마나 가혹하게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히 가혹하게 판단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학은 적용되죠. 도움을 추구하는 경우에 도움을 찾다라고 생각해줘요. 도움을 찾는 경우에도 일어나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이해를 잘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우리라고 생각해도, 우리를 판단할 때 얼마나 가혹하게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도움을 구한다라는 자체를 굉장히 꺼려해요. 자, 심지어 조그마한 요구도, make the 사역동사, 만들겠죠. 도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스스로에 대한 인식, 부끄러움, 죄책감을. 그러니까 아예 도움을 못 구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굳이 궁금한 게 있는데도 괜히 못 물어보고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 우리 연구에서 우리는 발견했죠. 명사절대. 불안감이 여기에 관계되면서 생략되고 도움을 찾는 사람이 느끼는 불안감은 그들의 요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서프라이징, 놀라운 거였죠. 잠재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몰라. 맞지? What all the fuse, 쓸데없는 걱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한 연구에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두 샘플의 잠재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평가하라고. 오형식이죠. 뭐를? 학생의 수. 어떤 학생이냐면 그들의 도움을 구할 하나의 학기 동안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주면 돼. 자, 물었어. 근데 여기까지는 내용이 똑같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요청을 못해. 요청을 못하는 이유는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끼고 쓸쓸해 된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불안감이 놀라운 거죠. 잠재적인 헬퍼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보면 정말 기꺼이 대답해 주거든. 근데 못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나는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인지를 몰라요. 됐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험을 했어요. 물었습니다. 두 개의 잠재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한테, 알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평가라고 학생의 수가 얼만지. 어떤 학생이냐면 자, 몇 명이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 학기 동안에 너한테 몇 명이 물어볼 것 같아? 라고 물은 거야. 자, 또래 좋은 자는
과대평가했죠? 버리고 60% 넘게. 그리고 조교라고 합시다. 조교는 20% 정도를 어, 학생의 수를 과대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학생이냐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이 예측 에러는 이때 에러라는 보고 단어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장했더라. 비록 또래 상담가가 실제로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에. 그러니까 실제로 실수가 왜 있었냐면 지도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이야. 근데 지도 잘못 평가했던 거고 대다수의 조교들도 실제로 이랬죠. 조교로 그 전에 근데도 잘못 평가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거 경험은 또래 도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경험은 요 단어 기억해주고 힌트를 주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거야 평가에. 왜냐하면 에러를 했잖아. 잘못 평가를 했잖아. 작년에 지도 학생이었고 작년에도 지가 조교였는데도 예측하는데 다른 사람의 미래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을 예측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었더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2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바로 3강 올라갑니다.